네, 그럼 오늘의 주제인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다항식을 어떻게 C++의 클래스로 모델링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다항식의 개념과 모델링, 그리고 이 다항식을 구현한 클래스가 폴리노미얼입니다. 폴리노미얼 클래스를 보고요. 그리고 폴리노미얼의 아주 기본적인 함수인 add 텀과 insert 텀, 이 두 함수의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의 집합입니다. 이 다라는 것은 많을 다자니까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말하는데요. 이 항이라는 게 뭐냐면 개수와 지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개수는 영어로는 coefficient라고 그러고요. 지수는 exponent라고 그러는데요. 이 개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3x 4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개수는 3이고 지수는 4라고 그럽니다. 지수는 이제 x의 몇 승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차 다항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항식의 최고 차항이 n인 다항식을 n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항식 예를 써본 것이 요것이 되겠죠. 5x 4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쓴 예고요.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x는 k는 0부터 n까지 c의 k, 이 c가 이제 coefficient, 즉 개수죠. 개수, 그리고 x의 k, 이 k가 지수가 되겠죠. 이게 다항식이 표현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k가 제로일 때 C0는 얼마겠죠? 이게 C0가 되죠. C0는 마이너스 3이고 C1은 1이 되고요. C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3는 없죠. 없으면 0이라는 얘기고요. C4는 5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항식을 일반식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다항식 개념은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어떻게 이제 클래스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죠. 다항식을 표현한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배열로 표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리스트로 표현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배열로 표현한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 첨자가 0, 1, 2, 3, 4,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항식을 나타낸다면 0은 이걸 이제 이 첨자를 지수라고 보는 것이죠. 지수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K0, 즉 C0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써주고 첨자 1에 대해서는 1이라고 써주고요. 첨자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첨자 3에 대해서는 x3승 항이 없죠. 이것은 이제 개수가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을 써주고 x4승 항에는 5라고 써주고 이런 식으로 배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열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px가 x의 100승 더하기 x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배열이 크기가 101개가 돼야 되죠. 101개가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하나 들어가고 쭉 0으로 비어 있다가 100번째 원소 여기에 1이라는 값이 하나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비어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메모리 낭비죠. 그래서 이 다항식 배열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뭐 적은 차수 혹은 적은 차수가 아니라 각 차수의 항마다 값이 대부분 있는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는 배열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메모리 낭비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다항식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인접 행렬로 하느냐, 인접 리스트로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인접 행렬은 덴스 그래프, 즉 밀집 그래프에 유리했고, 인접 리스트는 스파스 그래프, 즉 희소 그래프, 간선이 적은 희소 그래프에 유리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 표현한 것도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이제 위에 쓴 4가 exponent, 즉 지수가 되고요. 이게 그래서 4승짜리가 개수가 5고
2승짜리가 마이너스 2고 1승짜리가 1이고 0승짜리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어있는 3승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쓴 것이 아예 그냥 있는 항만 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런 방식이 있더라도 두 개의 리스트 아이템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100과 1 그리고 1과 1 이렇게 두 개의 아이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 리스트를 표현할 때 이 아이템이 뭡니까? 지수와 개수라는 것이죠. 이 하나의 아이템이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클래스를 구현할 텐데 일단 배열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배열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그 연결 리스트로 다양식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은 연결 리스트, 아까 말했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다양식을 모델링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 스트럭처가 하나 정의되는데요. 보면 폴리노미얼 클래스의 스트럭처가 내부 클래스로 정의되는데 텀이라는 스트럭처가 하나 있네요. 이 텀은 인트형으로 익스포넌트 지수부와 더블형으로서 코에피션트 즉 개수부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리스트 아이템이죠. 이게 텀 스트럭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더블 리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더블 리스트에 텀 and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텀 타입의 링크드 리스트를 자료 구조로 갖고 있는 것이죠. 자료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생성자나 copy constructor 그리고 operate equal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term, add term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operate 더하기 다항식도 다항식끼리 더하는 것이 px 더하기 qx 이렇게 다항식을 더하는 연산도 있고요. 나누기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죠. 나누기는 뭐라 그럴까요? 대수적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나누기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미분을 구하는 것, 적분을 구하는 것, 그리고 계산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끝에 볼 라그란주 인터폴레이션을 구하는 그런 함수로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저번에 이게 몇 강이죠? 링크드 리스트 배울 때 더블 리스트에 제가 제공한 소스에 이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죠. 카피 컨스트럭터 보면 폴리노미얼 P를 받아서 데이터 타입이 이 에어더블 리스트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이 복사하는 것은 에어더블 리스트는 p.에어더블 리스트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더블 리스트에 assignment operator 이꼬르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드린 더블 리스트 소스에는 오퍼레이트 이퀄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쓸지 몰라가지고 안 썼는데 제가 이 폴리노미얼을 하면서 다시 오퍼레이트 이퀄과 카피 컨스트럭트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받으셔가지고요. 전에 봤던 그 S리스트 프로젝트 있습니다. S리스트 프로젝트에 S리스트 프로젝트를 덮어 쓰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오퍼레이트 이퀄과 카피 컨스트 이 두 개가 딱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거를 바꾸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함수인 이제 add 텀과 insert 텀을 보도록 하죠. 그 add 텀과 insert 텀은 다항식을 입력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지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넣을 것입니다. 즉 지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넣을 것이기 때문에 add 텀, insert 텀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의 각 항은 지수부가 큰 항부터
순서대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인서트 텀을 볼까요? 인서트 텀을 보면요. 새로운 exponent와 coefficient, 개수와 지수를 받아서, 이게 하나의 텀이죠. 이거 하나의 텀인데, 안에 보면 이제, 개수가 0이면, 이거는 이제, 없는 항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요. 텀을 만들어서, 이게 exponent 대입하고, coefficient 대입해서, 리스트를, 순회를 하면서 자기가 들어갈 위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미, 만약에, 5x4성을 내가 넣으려 그러는데 이미 다음 시간에 3x3성이 있었다. 이렇게 3x4성이 있었다. 이렇게 익스포넌트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과 지금 새로 입력하는 것이 익스포넌트 같으면 인서트 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있었다면 그냥 코에피션트를 그냥 바꿔버리죠. 5x4성으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서트 텀이고요. 즉 안에 항이 이미 그 항이 있으면 개수를 새로 입력된 걸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으면 이렇게 하고 다르면 이제 새로 입력된 그 익스포넌트가 아직 리스트인 익스포넌트가 새로 입력된 익스포넌트보다 작으면 그 앞으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지금 x4성이 들어왔는데 여기 x3성이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t가 이렇게 걸렸으면 요 앞에다가 x4성을 넣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 위치에 insert before를 해서 새로운 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내림차순으로 순서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테크닉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프를 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턴 됐고, 만약에 이게 루프를 다 돌았는데도 리턴이 안 됐으면 무슨 말이냐면 항이 원래 아예 아무것도 없었거나 혹은 새로 들어온 항이 제일 작은 항이라는 얘기죠. 제일 작은 항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일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서트 텀이고요. 애드 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인자로 주어진 지수의 항이 이미 있을 때 어떤 처리를 하느냐가 틀린데요. 애드 텀은 해당 지수의 항이 있으면 그 항의 개수에 인자로 주어진 개수를 더합니다. 인서트 텀은 아까 해당 지수의 항이 있으면 그 항의 개수를 인자의 개수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보면 이게 틀리죠.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는 이제 코에피션트를 여기서 바꿔치기 했는데 여기서는 코에피션트를 에다가 인자로 주어진 코에피션트를 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해준다는 것이 틀리고요. 이렇게 더해주다 보면 이게 0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x4성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것은 마이너스 5x4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0이 됩니다. 0x4성이 되는데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0이 되면 이 항을 리스트에서 없애버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0이기 때문에 x의 얼마를 곱해도 다 0이죠. 이것은 의미 없는 항이기 때문에 delete s 함수를 써서 이 위치에 항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고요.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넣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항을 입력하는 각 항을 입력하는 두 가지 함수를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insert 텀은 둘 다 항을 새로 넣는 것인데 이미 그 지수의 항이 있으면 insert 텀은 바꿔치기 하는 것이고 add 텀은 그 지수의 항에 새로운 개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항식을 어떻게 입력하느냐를 일단 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px는 5x4성 마이너스 2x 제곱 x 마이너스 3이 있다면 폴리노미얼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새로 그냥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insert term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term 4, 5.0 insert term 2,2.0 insert term 1,1.0 이렇게 4라는 것은 지수부죠. 그래서 4, 5.0 개수 5.0을 넣고 2성에 마이너스 2.0을 넣고 이렇게 항을 별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순서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insert term 내부적으로 순서를 유지하죠 안에서. 그래서 아무데나 넣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나면 이런 링크드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다항식을 링크드 리스트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